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어느덧 벌써 2월이 찾아왔는데 내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하시는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번에 주도주를 좀 늦게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주도주를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하락하는 이 하락폭을 보시면서 이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홀딩을 하고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북핵 이슈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했던 제약주들이 연이은 악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RX 300으로 인해서 이제 그 코스닥에서 편입이 많이 되었던 제약주들이 상승폭을 키워주다가 단기 재료 소멸, 그러면서 하락폭을 키웠었는데 오늘 장에 미국 바이오주들이 밀리면서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키웠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들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에는 외국인들은 1,800억대,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억에서 400억대 이제 매도 규모를 키웠는데 이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주면서도 지수를 견인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단발적으로 제약주가 하락을 하니까 반도체주가 반등을 줬지만 반도체주를 견인을 해줬던 대형주들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주가를 상승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런 개별주들은 또 단발성 이슈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한중 관계, 그다음에 한중 이제 장관들의 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는 시장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 관련된 소비재주들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는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화장품주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개발 관련된 콘텐츠 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특별한 주도주들이 아직까지는 악재를 제대로 해소를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 시장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 눌림이 나와주면서 눌림목에서 저점만 잡아준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꾸준히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오늘 이제 50%대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최대 주주인 일본의 이제 SBI 홀딩스가 가상화폐 이제 리플과 독점 계약을 했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 그다음에 에이티너 인베스트, 어제 이제 투자보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상화폐는 신사임당이 더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도 어제 투자보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시간외까지 체크를 했을 때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마감을 했을 때는 28%대에서 이제 장마감을 했지만 시간외까지 갔을 때 시간외에서 상한가까지 이제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장에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이제 신사임당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를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품절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뭐 신라섬유라든지 뭐 부산산업, 그다음에 뭐 양지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눌림목을 주면서 또 다른 개별주들 시장에서 급등 시세를 줄 거라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상화폐주들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를 추천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신사임당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맥점을 잡았을 때 급등 시세를 노릴 수 있는 패턴과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는 신사임당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맥점을 잘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손절가는 이제 상한가 안착을 했던 5,300원대를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이틀 연속 나와줬고 이 종목의 거래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의 거래량이 어땠습니까? 상한가 갈 때는 거래량이 받쳐주다가 이 종목이 이제 어제장에 이제 조정을 줄 때 위아래로 주가를 흔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래량을 죽이면서 어느 정도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캔들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장에 5일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 28%대까지 상승을 하고 시간 외에 이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종목이 처음부터 시세를 줬던 건 아니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승을 한 이후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가 후발주자로 움직였고 이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한일진공, 팍스넷,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엮였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 후에 눌림목을 줬었는데요. 지금 뭐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뭐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상승해주고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 이 종목을 보면서 리딩을 해드렸다면 저는 이 종목을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이제 6,200원대를 잡아드렸었죠.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급등 시세, 그 다음에 급등 시세를 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량 거래량 뽑아줄 때 당연히 상승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에 6,200원대를 무난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급등 시세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신사임당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이 6,200원대를 돌파하면서 어제 대비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을 했어야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다음에 부족하신 부분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셨다면은 이 종목은 다들 홀딩하고 가져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에까지 해서 상한가를 안착하는 종목들을 이제 계좌에 하나씩 보유하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SBI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뭐 투자 경고라든지 뭐 투자주의를 받았던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 내로 이제 차례대로 이제 이 투자 경고나 이런 이제 투자 경고를 이제 떼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차트상의 흐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주는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와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 설날 전후로 해서 한번 또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주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신사임당이 어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이제 어제 들어오셔서 이제 그 매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셔도 이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급등 시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과거에 이제 상승을 했던 2018년 1월 달에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고 눌림목 준 다음에 N자형 파동 나와주면서 뚫어줬던 구간, 이런 구간들로 봤을 때 N자형 파동, 이 구간 이제 정고점 부근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시세 탄력을 받아주는 이런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SBI 인베스트먼트처럼 급등과 이제 급락을 이제 번복을 하면서 이 종목이 계속 이제 이 고점을 이제 뭐 낮춰주다가 시세를 주는 이런 패턴들을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이 그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힘을 응축을 했다가 이 맞아주는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을 모아주고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줄 땐 매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이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이제 꾸준히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매수 타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점 추세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줬던 꼬리 구간, 이날 이제 12월 28일 때도 이제 맥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7일 때도 맥점이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또 30%대 수익. 그 다음에 또 이 밑꼬리를 달아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저점을 높여줄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또 상한가를 안착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편입을 할 수 있게끔 어제장에 이제 기법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에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내일 시장도 오늘 시장 대비 뭐 나쁘지는 않을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개별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이랑 무관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상승폭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장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압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은 이제 실적 시즌이다.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우상향을 해준다든지 이제 급등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있지만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주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상승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든지 그런 단일화가 이제 획일화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이제 다른 이제 중소형주, 이제 개별주들, 흔히 말하는 이제 잡주들이 많이 움직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닝 시즌에는 이제 제약주들이 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약주는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 올해 이제 M&A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지 솔직히 실적이 막 받쳐준다든지 재무 구조가 탄탄한 종목들은 손에 꼽힌다. 그래서 이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가는 게 아니라 실적 시즌에는 눌림목을 줬다가 이런 실적주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주는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때 조금씩 모아가야 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음봉 매수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제약주 빠진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겁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 실적주들이 가는 시장인데 제약주가 가는 게 더 웃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닝 시즌을 좀 노려보고 계신다면은 뭐 작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이 지금 이제 뭐 신용 물량을 이제 굉장히 맥시멈으로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큰 시세 탄력을 못 받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실적으로 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시의 흐름을 보나 증권주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실적주들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고 싶으시다면 기업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증권사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 안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큰 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연이은 매도세. 물론 이제 기관들은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증시를 이제 견인을 해주려고 했지만 이런 거는 좀 역부족이다. 워낙 이제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약간 좀 이제 그 어긋나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별주가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주도주들이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50% 상승했으면 여러분들 한 15% 정도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조정 구간은 견뎌합니다. 이 모든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 한번 스포트를 딱 달려주고 그 다음에 쉬어줘야 다시 재상승을 할 때 힘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쉬어가주는 타이밍이 있어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한 다음에 급등 시세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승폭이 나와주고 조정을 줄 때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추격 매수를 하면은 이런 이제 상승하고 눌림목을 줬을 때 이 구간을 이제 이 견디는 게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손절을 유도하게 되고 또 이런 손절을 유도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의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누군가들이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나와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공부를 하든지 잘하는 사람과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주가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주들은 지금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와준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재료 소멸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좋다라고 나온 거는 재료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미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액분이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조만간 이제 급락이 나와줄 수 있고 액분이야 지금 당장 하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살 수 있는 종목은 메리트가 떨어진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살 수 없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부담을 가졌던 주가를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액면 분할을 함으로써 이 주가의 메리트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영향이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지만 대시세를 노리기엔 어렵다. 반도체의 대시세는 작년으로서 끝났다. 올해 이어지기에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미 나올 거는 다 나왔다. 나올 호재는 다 나왔고 이제 나와주는 거는 작은 악재에도 움직이는 흔들리는 주가일 뿐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주들은 보유하신 분들이 본전권까지 오신다든지 아니면 반등을 줬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길게 끌고 간다? 이거는 올해의 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못하시고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유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는 구간이다. 이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는 구간이지 시장이 급락을 할 시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설날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이제 명절에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매수해줄 때 시장이 올라갑니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준다면 그 종목들이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거에 의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시장이 조정을 주면 좋지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밀린다든지 종목들이 하락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제가 전망을 했을 때는 설날 전후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이 물량들을 결국에는 받아주는 주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차트 관리는 바로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저라도 더 싼 가격에 사가지고 올릴 때 더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주가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은 명절을 앞두고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두렵다. 혹은 이제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건
우선은 명절 후에 대응 전략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솔직히 뭐 악재가 조금 더 많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지만 악재 매수를 해야 호재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의 뭐 이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사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올 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셔서 명절 이후에도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주들, 그 다음에 뭐 테마주들, 이런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눈여겨보셔도 되지만, 이런 종목은 매수는 하지만 매도를 할 때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요즘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의 특성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재미 보는 정도의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좋겠다. 그 다음에 매집은 지금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 그다음에 보유하신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빠지셨다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2월 달 시장을 이제 명절 이후에 좋은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꼼꼼한 장세 진단과 또 대응 방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명절 시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가까운 데라든지 좀 먼 해외 여행을 많이 계획을 합니다. 뭐 제 지인들도 지금 해외 여행을 기획하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시즌 이제 뭐 중국 춘절을 맞이해서 여행주들이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석을 이번에 단기적으로 좀 이제 늘린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주면서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면서 N자형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한다면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신다면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외인들과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상황에서 기관들 이제 오늘장에 기관도 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오늘 양매수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수거래 린의 급등 시세 한번 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이제 좋은 구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게 본다면 5,7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5,55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로 정리를 하실 거라면 5,500원대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 5,700원대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한다면은 5,550원대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본 다음에 5,700원까지 홀딩을 하면서 이 종목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눌림목을 주는 구간인지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단기적으로 본다면 5,500원, 길게 보면 5,7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고맙습니다. 네. 신라젠이요. 신라젠이요? 네.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1,500원. 11만 1,500원에 비중은요? 70%요. 70%요. 예.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프가 괜찮아서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좀 크게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예. 또 전문가님이 실적 시즌에 제약주는 좀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신라젠 11만 1,500원에 7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눌린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70%요. 그래요? 이 종목을 왜 사셨어요? 제가 그래프 보고 괜찮길래 샀더니
빠져버린다.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래요? 뭐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하시는 투자자분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재무도 보시고 그러시는 편이세요? 예. 이제 제가 이 투자보감 오프닝 할 때 그 말씀드렸던 시황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아직 신라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예. 이제 뭐 차트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이제 월봉 이제 지금 월봉 5월선 지지받아주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딱히 솔직히 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지지받아줄 뭐 그런 뭐 이제 장기 이평선도 없긴 하지만 일단 뭐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5월선이랑 이 5월선이랑 이제 이격이 좀 좁혀진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대량 거래량 들어와줄 때 이제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월, 6월, 7월, 8월 때 이때 흐름이랑 비슷해요. 이때도 네. 이제 뭐 상승할 때 거래량 들어오고 이제 조정 주면서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이 종목이 조정 줄 때는 거래량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밑거리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웬만하면 10만 원대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이제 월봉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주봉도 볼게요. 주봉도 이제 그냥 좀 큰 틀로 봤을 때 웬만하면 이제 95,000원에서 이제 10만 원대 지지를 받아주려고 해요. 예. 이 종목 이제 단기 이평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 나와줬고 신사임당이 좋아하는 오주봉 매매법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오주선을 이제 수렴을 하는 캔들이 나와줬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래량을 줄어들었죠. 신사임당이 뭐라고 했죠? 혹시 제 전에 기법 강의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맨 처음에 투자보감 할 때 설명했던 부분인데 안 들으셨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이제 이 캔들이 오주선을 수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우주선을 수렴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급등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라제는 네.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종목 이제 26선 지지를 받아줄 것 같은데 26선이 98,000원이거든요. 예.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대 지켜주면 제가 봤을 땐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네. 지금 뭐 외인들도 팔아제끼고 기관들도 팔아제끼지만 외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나간다고 뭐 다시 매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시장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주가 가면은 좀 약간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제약주가 항상 잘 갑니까? 이 실적주가 잘 갈 때는 좀 쉬어가는 구간도 있어야 되고 이 구간을 쉬어가고 물량도 확보를 해야 다시 이제 상승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신라젠도 그런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은 일단 뭐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M&A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성공 이슈가 나와주면서 15만 원대까지 뽑아줬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 이슈로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한번 눌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N자형의 패턴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을 주면서 11만 원대 다시 탈환을 하는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네. 개인들이 이제 매도 쳐주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을 좀 매수해주면은 12만 원대까지 다시 갈 것 같으니까 12만 원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제약주의 훈풍을 다시 한번 받아준다면 전고점까지 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신라젠 11만 원대를 조만간 또 탈환할 수 있다.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제약주 소개해 주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업종 소개해 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올해는 제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땐 올해 주도 업종은 제약과 신재생이다. 저는 이 말을 제가 봤을 땐 12월 달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 당연히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건 개별주기 때문에 개별 단타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뭐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약
제약주를 매집을 해야 하는 구간이고 단발성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중국주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약주들을 담아갈 수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내일장에 움직여줄 수 있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매수 맥점과 매도 맥점을 이제 잘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오늘 이제 제가 SBI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를 편입을 해서 상한가가 갔던 것처럼 내일장에 움직여줄 수 있는 비트코인 후속주는 무엇인가?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의 이 그 후속주는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17님의 문자입니다. 올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링네트는 뭐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테마 성향이 엮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일단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총은 이제 635억대고 지금 이제 거래되는 것은 이제 8만 주, 1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 종목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차트를 늘려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은 시세 탄력이 붙었던 4,150원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 성향으로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종목 일단 4,400원대 돌파 여부를 봐야겠습니다. 4,400원대 돌파해줄 때 거래량이 붙여준다면 홀딩을 해주시는 것이고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뭐 주가가 밀린다면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혹시 이제 호재성 이슈가 나와준다든지 어떤 테마 성향의 이슈들로 순환매가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해줘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슈가 나와준다면 5,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와주지 않고 이 종목이 이제 꾸준히 우상을 한다면은 뭐 중장기 목표가 5,000원, 단기 목표가는 4,400원대 돌파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강력한 이제 지지 구간인 4,150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네트 단기적으로는 5,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중기적으로 손절가는 4,1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동화약품. 동화약품이요. 네, 동화약품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12,000원에 50%. 네, 오래됐거든요, 이게. 아, 오래되셨어요? 어느 정도 네, 가지고 네. 있으셨어요? 하여튼 막 오래됐어요. 아, 셀 수 없을 만큼 오래. 네. 그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막 너무 오래 안 가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놔두면 좀 올라가려나.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제약주가 거는 다 가는데, 다른 제약주들은 다 가는데 얘만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전화 왔던 신라젠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동화약품 12,000원에 5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도 눌림 후에 다시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라서요.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반갑습니다.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가가지고 속상하세요? 네, 너무 무겁고 안 가요. 오래됐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방송을 혹시 꾸준히 보신 편인가요? 네, 계속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약주도 다 같은 제약주가 아니다. 제약주가 이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것저것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을 했죠. 동화약품처럼.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재차 제약 파동이 다시 나와줄 때에는 진짜 배기 종목들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한 의미는 뭐였냐면은 올해는 뭐 표적 항암제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 M&A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잘 가는 시장이지 이렇게 뭐 이제 뭐 그 땡땡 활명수
제약주, 그다음에 이렇게 뭐 피부에 발라주는 뭐 연고 이런 섹터는 이제 제약주에서도 약간 소외가 될 수 있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이 이제 올해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봉 보니까 이 종목 시세 탄력은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줘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봉상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네. 이제 11,000원대가 이제 단기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 돌파 못 해주고 이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 종목이 단기 이평선이 이제 5주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단기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지고 있고, 월봉상의 이제 지지 구간은 10,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제 10,000원대 이제 10,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조정 주고 가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구간대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을 한다면은 뭐 본전권 부근에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본전이 12,000원이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올해 주도 섹터라고 판단이 되진 않기 때문에 12,000원대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주도 섹터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2,000원 이상으로는 안 가겠어요? 지금까지의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힘들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못 가도 1,3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 터치하면은 재반등은 조만간 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약주가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조정 주는 구간이고 실적주가 움직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주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좀 쉬다가 제약주 다시 올라갈 때 뭐 호가라든지 차트 보시면서 매도하셔가지고 이제 이 종목 뭐 수익 실현을 하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익은 나겠어요? 본전권에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약품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제약주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 만큼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단타 종목과 중장기 종목은 달라요. 저는 이제 만약에 뷰박스를 매매를 한다면 이 기업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구조와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이런 가치 분석을 한 다음에 접근을 했으면 했지, 이런 종목은 단타 종목은 아니다. 이 단타 종목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못 가도 이제 50%대까지 상승해 줄 거라는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 끝난 종목들, 등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이 단기 종목이지, 이런 종목은 뭐 단기로 먹어봤자 뭐 얼마나 크게 먹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매수 평단도 높기 때문에 이건 단기가 아니라 뭐 강제 스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접근을 하신 거면은 이 종목 본전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웍스 단기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IHQ 네, 매수했거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865원이고요. 네. 비중 30%예요. 네, IHQ 2,860원에 30%, 현재 약간의 예, 65원. 네, 2,865원에 30%, 지금 약간 손실이 보고 있으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뭐 엔터테인먼트 주인데요. 네. 그 매각하면 좀 오른다 그래가지고 또 매수하게 됐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IHQ 2,865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예. 시간 관계상 빨리 만나 뵈야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 단기 접근이세요? 예. 단기 접근? 단타? 예, 단기 접근입니다. 예. 단타로 매수하신 이유는 뭐 중국발? 그런 거 아니고 그 매각설 하게 되면 뭐 좀 오른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이 매각설로 빠졌는데? 매각설로 빠졌어요. 이 종목 예. 이제 61선 지지를 받아주고 그 다음 지지 구간 보면서 체크해야 하거든요. 이 종목 이제 보니까 2,630원대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예. 단기적으로 이제 돌파를 못 해주다가 돌파해주고 시세 주려다가 밀렸어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존에 이제 상승했을 때보다. 근데 예,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엔터주라고 이제 중국발 훈풍으로 매수를 했다면은 나쁘지 예. 않은데 뭐 매각설로 매수를 한 거는 좀 약간 그래요? 네, 잘못 보신 게 아닌가라고 누가 판단이 이렇게 돼요. 업체가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인수하게 되면 좀 예. 그래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뭐 내부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 종목이 그걸로 날아갈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쵸, 예. 재료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IHQ는 이제 중국발 훈풍이 지금 소비재주로 지금 이제 쏠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 소비재주 상승하고 눌림목 줄 때 이제 이 엔터주들이 한번 떠줄 수 있는 구간 나와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는 건 어떠신가 싶네요. 매수가에서요? 네, 뭐 예. 단기 접근이시라면서요. 그래도 만약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뭐 기다릴 수 있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봤을 땐 3,000원을 돌파를 못 해주면 꼬꾸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3,000원대 돌파 여부 봐야하는데 3,000원대 예. 돌파를 해주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월 셋째 주 때 움직였던 이 거래량만큼은 들어와줘야 3,000원대 돌파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량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뭐 예. 어떠한 이슈로 상승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3,000원대까지 보셔도 되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예, 그렇다고 그것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주봉상 굉장히 센 구간이에요. 이 예. 구간 이제 돌파해줬을 때 2011년 때 이제 한번 대시세 주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후로 그렇게 뭐 대시세를 줬던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어떤 이슈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3,000원을 돌파를 하면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3,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지지 못 해줄 수 있다. 저하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거래량 터져주는지 체크를 하신다면은 뭐 대시세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절가는 어떻게 할까요? 손절가는 일봉상 단기 지지 구간인 2,620원대. 2,600원. 예. 네, 그 구간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IHQ 이 3,000원을 돌파하면 크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요. 거래량을 꾸준히 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2,620원대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 빼고는 모두 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심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신사임당이 항상 뭐 100%의 이제 뭐 승률을 노릴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제 뭐 TV 방송이건 어떤 곳에서가 이제 신사임당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종목을 추천을 하고 시황 분석을 하고 업종을 알려드릴 때 저는 좀 약간 초질관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중국발 이제 훈풍이 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엔터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사업까지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게임주들도 훈풍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임주들도 이제 실적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이제 또 실적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게임주들이 이제 서메이지를 이제 대장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추격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아직 상승을 해주지 않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YD 온라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성공적인 게임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한번 받쳐줬지만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 시세 주고 눌림목을 주면서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면서 누군가의 차트 관리가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박스권 안에서의 이제 주가 움직임도 5% 이내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인 61선을 이제 돌파해주고 수렴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고 이 종목이 신사임당이 좋아하는 단기 이평선 수렴해주는 이제 5주봉 매매법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이면서 좀 이제 저점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해간다면은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오밀조밀하게 지금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해준다면은 뭐 눌림목을 주더라도 웬만하면 61선 구간을 이제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61선
있던 부근을 이제 저항을 맞는 구간이 나와주다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20원에서 4,000원대 이제 단기대로 굉장히 짧게 박스권 이제 횡보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량 테스트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나와주는 물량들, 이 구간에서 이제 그 뭐 손절 물량이라든지 차익 실현 물량을 한번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개인들의 힘을 빼는 그런 구간을 좀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관련된 이제 업종과 테마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YD 온라인도 재상승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좋아하는 오주봉 매매법에 이제 부합을 하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뭐 거래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래량 증가하면서 61선 지지 받아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이 종목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해준다면은 이제 뭐 빠져도 한 4,000원대는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이제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부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이제 단기 목표가는 4,500원대 잡았습니다. 4,500원대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을 많이 맞았던 구간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은 이제 굉장한 이제 수급이나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이제 하방에 이제 지지를 받아줬던 3,920원보다 살짝 위인 4,000원을 이제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던 종목은 상한가를 갔는데 이 YD 온라인이 뭐 상한가를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위치하는 종목을 알려드렸고 이 종목 크게 빠질 구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 성향과 이제 바닥권에 있는 이제 저점 매수 기회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이제 건너시는 게 좋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무료 추천 주는 소액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YD 온라인 말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어제 이제 말씀드려서 상한가 안착을 했던 에이티너 인베스트 이런 이제 종목들의 후속주가 좀 궁금하시다면은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와 앞으로 이제 상승해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내일 장에 좋은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 관심주로 YD 온라인 제시해 주셨고요. 소액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내일장에 급등 가능한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의 후속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내일장도 좋은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보강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보강 그리고 유익한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